계단에 올라가려면 시가 가야 되고 이제 빨리빨리 못 걷고 걸어갈 때에도 하루 종일 근육의 통증이 감기 몸살의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 정도의 통증이 몸에 있었고요. 특히 밤에서 새벽, 아침까지. 독을 품고 사는 당신. 지금 당신의 밥상이 위험하다. 알게 모르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독소가 전신의 병을 만들고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데 당신을 위한 해독지수 체크리스트에서부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한방 천연 해독제까지 내 몸의 독소를 제거하라. 한방 해독요법의 모든 것. 채담 한방병원 정수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 인사드립니다. 그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 네.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 되게 귀찮아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정말 귀찮아요. 손 씻기. 너무 차가워요. 특히나 따뜻한 물 안 나오는 그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딱 갔다가 손을 씻고 싶은데 얼마나 차가워요. 정말 씻기 싫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씻어야죠. 하지만 바로 그 틈을 타서 네. 식중독균 같은 것들이 옮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뭐 이 겨울철에 갑자기 무슨 식중독 이야기냐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네. 이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식중독은 네. 겨울철에 그 절반 이상이 겨울철에 일어나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손만 제대로 씻어도 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네. 손을 제대로 그래요. 씻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우리 공중 화장실 가면 뭐 수건도 있고 그 핸드 드라이어 있죠. 있잖아요. 기계. 네. 어떻게 사용하세요? 손 씻고 나서? 보통 핸드드라이 하죠. 저는 저는. 털어요. 네. 비싸가지고 사실은 제가 털어요. 근데 터는 게 내 오히려 손수로 좀- 내 손수로 네. 닦아요. 아 정말요? 아니, 오,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래요. 손 씻잖아요. 털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옷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네. 그 젖은 그 손을요, 씻고 난 후에 수건으로 닦는 것보다 핸드 드라이어에 손을 말리는 게 무려 27배 이상 그 세균 번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데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혹시나 추울 때 따뜻한 바람 쐬려고 핸드 드라이어에 손 넣잖아요. 네. 그럼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세균들이 네. 이렇게 온몸으로 다 퍼진대요. 어, 조심하셔야 될 것 오늘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에 지금 손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많아요. 카메라 감독들도 계시고 많은 스태프들이 계신데 이분 손을 다 씻고 오셨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깨끗할지 어떨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자,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얼마나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주제는 네. 속부터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는 우리 디톡스 요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방 해독요법 알려주실 오늘의 명의 채담 한방병원의 정수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좀 길게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손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우리 몸속에 많은 그러니까 독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는 독소 범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독소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체 자연 정화 능력,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독들을 헤쳐서 네.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독소와 우리가 잘 싸워내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독소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중금속, 활성산소, 환경 호르몬 등을 말하지만 네. 넓은 의미로 확장해 본다면은 사람의 몸의 정상적인 순환과 대사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네.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네. 산에 사는 멧돼지가 네. 정기적으로 감기 주사를 맞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돼지가 감기 주사를 맞는 원장님. 거. 독감 예방주사. 네, 예. 원장님, 첫 질문부터 왜 그러세요? 지금 TV를 보는 사람이 많이 계신데 왜 그러시는 말이에요? 예, 왜 예. 그런 말씀하세요? 예, 왜냐하면 오늘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네. 야생동물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예, 멧돼지는 감기 주사 한번 맞지 않고도 펄펄 뛰어다니지만 네. 집돼지들은 정기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아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는 비만이 있습니까? 뚱뚱하면 못 납니다, 그죠? 네네. 그렇죠. 하지만
미국 양계장에서 네. 유전자를 조작한 콩 옥수수 사료를 먹인 네. 그리고 성장 촉진제를 투여한 닭들은 네. 뚱뚱해져서 걷지를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시니까 마치 또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끝내니까 마치 아니에요. 여운이 왜냐면 남는데요? 드라마로 보면은 다음 주를 꼭 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끝났어요. 네. 이거 여러분 봤습니까? 이거 전 미국 당 얘기할래. 미국 당이 날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그나저나, 네. 저희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네. 또 좋은 거 찾아다니잖아요. 항상 조심하려고 하고. 근데 이 독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존재를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부러 먹는 것도 아니고 네. 먹이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독소입니다. 음흠. 우리가 대사 활동 과정 중에 생기는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리고 세균에서 만들어내는 내독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외부 독소입니다. 음식독, 스트레스독, 과로독, 감염독, 사고독, 네. 그리고 인공화학 합성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네. 독들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인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독들이 무엇일까요? 자꾸 질문을 저희에게 하시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환경 오염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제일 많은 한 독이 담배 이런 거 아닐까요? 담배, 술, 그리고 매연. 매연, 매연도 있고 또 특히나 스트레스도 빠질 수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든 독은 저 독이죠. 배 아픈 독 있잖아요. 남이 뭐 잘 되면 이거? 네. 그런 독도 있고. 어떻습니까? 예. 배 아픈 독은 나중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음식독입니다. 음흠. 60% 이상이 음식독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스트레스가 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면 암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다 그런데 음식이 독이 된다. 그 말씀 많이 알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네, 네, 실제로 이 음식이 얼마만큼의 독이 되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인해 볼까요? 당신의 밥상이 위험하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독소의 양. 네. 얼마 될까요? 연간 4kg, 평생 400kg 그러는데, 자, 원장님, 이건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가요? 아니, 네, 예. 400kg 그러면 1톤짜리 그 절반가량을. 진짜 그러네요. 그럼요. 네. 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많이 먹어야 건강한 줄 알지만 질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질 좋은 음식을 적당하게 먹는 것일까? 네. 여기서 무병장수의 비결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들처럼 먹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지금 원장님 짐승처럼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야생동물이지 짐승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 그 차이는 야생동물은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첫 번째, 야생동물은 익혀서 먹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죠. 예. 야생동물이 사자가 숯불갈비를 먹는다든지 아니, 그렇게 곰이 매운탕찌개를 끓여 먹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야생동물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네. 본능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자기 생명을 영위하고 자기 병을 낳는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네. 자연 그대로 먹게 되면 네. 그 속에 있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효소, 미네랄, 비타민 등 그 생명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 야생동물은 몸이 아플 때 음식을 먹지 않고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네. 기다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네. 죽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 소화에 쓰이는 효소를 아껴서 네. 질병 치유에 투입하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 야생동물은 배불리 먹지 않습니다. 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만을 먹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예, 그 네. 말은 정말 중요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인간은 먹어요. 네. 배고프지 않아도 먹잖아요. 네. 야, 네 받침붕 안 먹고 어디 가노? 이런 식으로 꼭 먹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맛있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절제하는 습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식탐이라 그럴까요? 이 먹는 욕심도 또 먹는 즐거움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데 이게 너무 과해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 원장님 말씀은 소식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이게 적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소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소식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허. 그 증거들이 네. 전 세계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들에서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1975년부터 77년까지 미국에서 270명의 석학이 참여한
5,000페이지의 분량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미국인들이요, 먹는 양을 50% 절반으로 줄여라. 그리하면 비만은 80%, 당뇨병은 50%, 심장병은 25%, 암은 20%까지 줄일 수 있다.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럼. 또한 미국의 코넬 대학 맥키시 교수는 네. 60% 칼로리만 섭취하게 한 생쥐가 평균 수명의 2배를 살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에서도 네. 15년간 원숭이 60마리를 실험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네. 70% 칼로리만 먹인 원숭이가 100%를 먹은 원숭이보다 네. 수명이 2배로 오래 살았습니다. 네. 최근 2009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20년간 75마리 붉은 털 원숭이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70% 칼로리만 섭취한 붉은 털 원숭이가 평균 수명보다 1.6배, 질병은 3분의 1로 적게 걸렸습니다. 네. 이 같은 사항들도 종합해보면 소식의 기반 위에서 야채식을, 식물식은 많게, 네. 동물식은 적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몸에 네. 독소가 이렇게 쌓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증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과연 독소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독소에 쌓이는 단계를 한 6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4단계가 넘어가면 이미 조금 독소 해독할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2단계는 만성 피로입니다. 자도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머리가 띵하고 이런 증상이 가장 첫 번째 독소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3단계로 넘어가면 붓듯이 살이 찝니다. 네. 배설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잇몸 출혈, 피부 가려움증, 탈모 증상이 있습니다. 예, 4단계로 넘어가면 외형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살이 찌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 보인다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동료들이 그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죠. 4단계 넘어서 5단계에 들었으면 드디어 수치상의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간 수치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최종 6단계에 들었으면 난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파킨슨 치매 같은 심지어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쯤 되면 이제 피 검사에서만 비증상이 나와야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때가 5단계란 말이네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그러니까 그게 간 수치나 이게 정상 범위에 있으면 난 정상이라 생각한다는 네. 비정상적인 생각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원장님 그러면 이게 피 검사에서 나타나려면 그럼 이미 5단계네요. 예, 독소 5단계 증상으로 진입한 것이 됩니다. 그 전에 증상은 본인이 스스로 잘 압니다. 네. 내가 예전과 다르다. 10년 전에 비해서 피로가 심해지고 피부 달력이 떨어졌다. 네. 이런 증상이 왔을 때 해독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저도 만성 피로된 지는 좀 제법 됐네요. 그러니까. 오래됐네요. 자꾸 방치하지 소화도 마세요. 불량한 것도 제법 됐고. 그런데 머리도 많은 빠지고, 분들이 아유, 참. 자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나는 필요해도 정상일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자, 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어느 단계에 속할까? 네. 네, 한번 알아볼까요? 네. 독기 품은 당신, 과연 당신의 해독 지수는? 평소 술자리가 잦으신가요? 경고 1점.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요? 이유 없이 지치고 자도 피곤하시다고요? 저런 복부 비만까지. 가족 중에 간 환자가 있거나 간 수치가 높으신가요? 눈은 건조하고 피부는 부석부석, 두드러기에 알레르기, 가려움증에 있다면? 속은 더부룩, 소화불량에 툭하면 설사, 변비까지. 혈압, 혈당은 기본,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떠세요? 허구한 날 감기와 알레르기를 달고 사신다고요? 팔다리는 붓고 저리고 어깨는 쑤시고 뭉치고 유난히 소변이 누렇고 냄새와 거품까지 심하다면? 어머, 성욕까지 뚝 떨어지셨다고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해독 솔루션. 잠시 후 그 해법이 공개됩니다. 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면은 자, 문제가 될까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결론적으로 12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네. 해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딱 4개 저는 해당했거든요. 에헤이, 또 4개 정도 위험하다니 네 개. 갖고 그렇게 지금 세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복부 비만?
술자리 잦고 고기 좋아하고 자도 피곤해요. 피곤하고 예. 허구한 날 감기와 눈이 알레르기. 좀 건조하고. 그렇죠. 팔다리 팔다리 붓고 붓고. 뭐 이런 거. 아까 원장님 그 원리와 또 주장대로라면 독이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럴 네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인데 자 그러면 좀 한번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몸속의 독을.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예. 최신 유행하는 디톡스는 한 가지 다이어트, 네. 한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들어서 주스로 대신해서 먹는 것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아침 한 끼를 대신 먹거나 네. 세 끼를 3일에서 10일 정도 식사를 대신해서 먹게 됩니다. 네. 레몬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블루, 딸기 다이어트 이런 많은 다양한 다이어트들이 있지만 네. 물 다이어트처럼 근육량이 부실한 사람들은 네. 장기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주스류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특별히 몸에 좋은 주스 3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뭔데요? 첫 번째는 해독 주스입니다. 네. 예. 양배추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를 먼저 한 10분간 삶고 네. 바나나, 사과를 생으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청혈 주스입니다. 네네. 네, 피를 맑히는 주스이죠. 네네. 이것은 사과 400g, 당근 200g, 귤 100g, 생강, 양파 각 10g을 네.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지금 메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양 자, 지금 주스. 예, 예. 해독 주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까지 삶고 예, 바나나하고 사과는 생으로 넣어가지고 예, 갈아서 만든 게 같이 그 물을 같이 섞어서 적당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냥 생으로 갈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충분히 있는 거죠, 하실 수 그죠? 있습니다. 그게 해독 주스고 해독 주스입니다. 청열 주스, 그러니까 피를 좀 맑게 해주는 주스가 사과, 당근, 귤, 양파, 생강. 예. 요거를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나요? 예, 그거를 분량대로 400g, 200g, 100g, 10g을 네. 같이 갈아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네. 고속 이 믹서기에 갈면요. 네. 그 마찰열 전기에 의해서 네. 효소들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어떡하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저속 믹서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손으로 직접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야, 이왕이면 그게 더 좋다. 예, 그게 더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가지라고 하셨는데 2가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착즙 주스가 있습니다. 착즙 예. 주스. 예.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즙으로 내서 마시는 주스입니다. 네네. 예. 이 3가지 주스는 비교적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근데 하지만 이 주스 한 잔으로 우리 인체의 전신의 독을 해독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우리 몸에 독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시키면서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질병을 뿌리째 뽑아볼 수 있는 한방 해독요법이 곧 소개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이거는- 예고편으로 네, 하시는구나. 우리 그러니까요. 원장님 진행 스타일이. 예. 예.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실제로 지금 많이 실행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일반적인 요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디톡스 요법 말고 말씀하셨던 한방 해독 요법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예. 네. 한방 해독요법은 사람 몸을 질병을 다스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야 됩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스들은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예방 그렇죠. 차원이고요. 네.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비우기와 채우기의 과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어디가 부족하고 네. 독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레몬 디톡스 같은 경우는 위장이 약하거나 근육이 부실한 사람은 장기간 했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 톡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레몬이나 사과나 당근 이런 한 종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간이나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이 한 잔의 주스만으로 장기간 하게 되면 병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한번 그럼 아까 쏘기 쓰려고 그랬었는데 해보셨어요? 아, 몇 번 해보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독이 있기에 그렇게 아무래도 그 레몬 성분이 좀 산이 많고 그렇잖아요. 빈속에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그러세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집에서 워낙 뭐 스케줄 많고 할 때는 뭘 챙겨줘요. 먹으라 그러는데 먹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먹으라면 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내가 먹고 좀 불편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 네. 자, 첫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독 솔루션 나갑니다. 당신을 위한 한방 해독 솔루션 제 1단계입니다. 네. 해독 탕약, 해독 환약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해독 당약과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문진표 작성, 맥진, 설진, 체지방 검사, 체성분, 체열 진단 등을 통해서 우선 환자분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살핍니다. 네. 그리고 독소를 해결하기 위한 당약, 그리고 환자분의 음양의실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당약을 먼저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경우에 따라서 특화된 해독 환약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것은 특정 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자, 잠깐만. 근데 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양약에서, 네. 서양의학에서 볼 때 한약에 싸고 사용하고 있는 이 약 자체가 간에서 해독되기 때문에 다 모든 약이 네.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예, 네. 예,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전체 우리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재들을 다 미리 검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그런 약재상에서 네. 그런 제약회사에서 한의원들은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또 시장에서 사서 한약재를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중금속 검사나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약에 대해서 안전하게 저희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한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네. 드린 거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솔루션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당신을 위한 한방 해독 솔루션 제2단계입니다. 뭡니까? 약침, 자석침, 체질침, 손침, 오행침. 침이네요. 예, 일단 침입니다. 약을 먹고 이제 침을 맞는 건가요? 예, 침은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옛날에 1침, 2구, 3약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렇죠. 침은 예. 효과가 신속하고 빠릅니다. 예. 대신에 3약은 뒤에 효과가 그 효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침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한약재가 약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녹용이나 우황, 사향, 귀판 같은 약재들을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조화가 깨진 부분을 그 조화를 잡아주거나 네. 아니면 국소적으로 아픈데 안 좋은 곳을 직접 주사액을 놓게 되면 몸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석침을 사용하는데 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듯이 이 손에 네. 붙입니다. 네. 통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침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손바닥이나 손등에 주로 침을 놓는 손침이 있는데 네. 이것은 심혈관계나 뇌 신경계 쪽에 빠른 효과를 나타내어 줍니다. 네. 그 외에도 체질침이나 오행침을 통해서 각각의 부족한 장부, 경락을 소통시키고 다스려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침의 역할들이 중간중간에 해독 전에 미리 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독 과정 중에 많은 호전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적재적소에 가미를 한다면 아주 해독의 효과를 배가시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고 수월하게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네. 오, 이렇게 해독으로도 독소를 빼낼 수가 있나 봅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해독 솔루션 함께 보시죠. 당신을 위한 한방 해독 솔루션 제3단계. 한방 효소네요. 한방 네. 효소. 네, 얼마 전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효소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일반적인 효소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한약 처방이 들어가고요. 네. 탁월한 효능을 지닌 천연 재료들이 같이 발효시킨 것을 한방 효소라고 합니다. 네. 그 효능 또한 한약이 가지고 있는 처방의 효능에 더해서 천연 재료에 들어있는 좋은 효소들이 발효 과정에서 증폭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효능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음흠. 그리고 세계적인 발효 특허를 가진 회사에서 세 번의 저온 발효를 통한 아주 안전하고도 무독성에 좋은 제품입니다. 네. 그 효능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결명자나 산사자 등은 소변의 기능을 돕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을 강화시키고 네. 혈액을 정화시키고 네.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음. 그리고 마테나 푸른 가죽 같은 경우는 네. 혈관 내 지질 감소, 체지방 감소,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작약, 계지, 모료 같은 제품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 즉 두통이나 소화불량, 속쓰림, 협심증, 특히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아줍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뭐 혈 좋고, 네. 혈관이 좋고, 네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피부 미용에도 좋죠. 신장, 콩파, 이 부수면 걸리는 콩파 좋다 하니까 네. 이게 착 네, 들어오죠. 저도. 네. 요즘 몸이 좀 부어요, 제가. 저보고 한 이야기예요? 제가 몸이 좀 부어가지고 이게 신장이 저한테 왜 신장이 좀 약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해독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한방 해독 솔루션 제 4단계입니다. 아로마 요법 또 레인보우 요법이네요. 이 무지개, 야, 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예, 아로마 요법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향기를 가지고 우리 몸의 신경계로부터 근골격계 소화기 계통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로마 향기 요법, 향기 온열 요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먼저 아로마 마사지를 통해서 사람 등 근육 척추에 스며들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고주파를 통해서 심부 온도를 높여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그 주변 조직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요법은 기치료 방법입니다. 네. 막힌 경락을 소통해주는 방법. 이것은 제가 일본에 가서 배운 치료 방법으로서 네.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을 위한 이제 한방 해독 솔루션의 첫 번째가 저희가 탕약을 먹었고요. 두 번째 침을 맞았죠. 예. 그리고 이제 발효 효소를 네, 먹었고 한방효소. 이제는 아로마 향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자, 보시죠. 자, 당신만을 위한 한방 해독 솔루션 마지막 5단계 공개합니다. 역시 기본은 식이요법이다.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얘기가. 그렇죠. 처음에 먹는 네.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먹을 때부터 우리 그 독을 먹었기 때문에 이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음식독이 60% 이상이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먼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천연 효소가 살아있는 네. 야채나 네. 과일, 채소, 콩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짐승처럼 먹으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동물처럼, 야생 동물처럼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먹는 네. 것은 짐승처럼, 네. 성격은 사람처럼. 이거 좋은 말씀이다. 예. 예.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 동물성 생선, 육고기들은 네. 한 번씩 절제하면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아하, 네네. 두 번째로는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 네. 패스트푸드 음식, 네.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이고요. 네. 예, 단 음식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예, 주스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은 우리 몸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셔서 소화관을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나저나 이제 저희가 5단계까지 이렇게 해독 솔루션을 다 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갔다고 했을 때, 아니, 우리는 몸에 독이 쌓였을 때도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못 느꼈잖아요. 아니, 뭐, 네. 빠져나니까 가벼워졌겠지, 몸이. 가벼워질까요? 피로하다고 하셨으니까 피로감이 좀 덜할 것 같고. 예. 아니, 좀 뭔가 특징적인, 뭐, 이렇게 다 나았다는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중요하다. 있나요? 예. 해독을 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13가지 신체 변화들이 있습니다. 13가지. 예. 오호. 첫 번째 체온이 상승됩니다. 체온이 오른다. 예, 모세혈관에 산소가 잘 공급됨으로 인해서 말초혈관까지 잘 가서 체온이 상승이 되고요. 면역력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피로가 줄어듭니다. 예, 독소가 사라지면 몸이 가볍게 되고 장시간 노동에도 덜 피곤해집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예. 두통이나 안구 건조증, 피로증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예, 네 번째로는 두뇌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어허. 예.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효율성이 증대가 됩니다. 네. 예, 여섯 번째는 이 성격이 좋아집니다. 네. 아, 이거 중요하다. 예, 네. 짜증, 안타,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과 직원들이 요즘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요? 예. 그 말씀 직접 하시니까 진짜 네. 진짜 좋으신가 봐요. 평소에 좋아 솔직히. 보이는데. 자, 그리고요. 체온이 올라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고 성격이 좋아진다. 그리고 두뇌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다음으로는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던 것이 덜 빠지게 되고 새로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실제로 해독 이후에 네. 석 달에 넉 달에 한 번씩 한 달 매달 염색을 하시던 분이 네. 서너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는 횟수가 줄어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네. 대변 소화 능력이 좋아집니다. 소변도 역시 좋아지겠고 네. 더불어 피부도 좋아지겠죠. 아하. 제대로만 하면 10년 전에 네. 피부 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성기능이 향상됩니다. 네. 중년들의 발기가 잘 될 수 있고요. 예. 더 중요하고 안타깝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불임, 난임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소 문제로 인해서 네. 생긴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독을 하시면 이 성기능을 향상시켜서 난임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독할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 건강한 아기를 이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네. 이세들이 많이 생겨야 네. 대한민국이 그럼요. 건강해지고 네, 제가 네. 해독을 하는 네. 그런 보람을 2배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예.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독소로 인해서 괴롭히는 각종 증상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파킨슨 치매 이런 난치병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출산 문제는 뭐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죠. 네. 자, 이런 신혼까지 있고 이런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그런 사례를 갖고 계신 분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봤거든요. 영상을 먼저 보시죠. 해독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 멀리 경기도 파주에서 찾아왔다는 66살 류점순 씨. 걸으면은 한 5m도 못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희말이 하나 없어. 여기가 아프면 정신이 없어. 20년째 혈압, 당뇨는 물론 뇌경색과 척추 관절 질환까지 앓고 있는데요.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한방 효소 단식과 함께 3주간의 입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녀의 몸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치료는 이 자연 치료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독소를 바깥으로 몰아내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빠져나오고 이게 바깥으로 배출될 때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독소가 있는 부위가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힘이 들면서 그게 이제 배출이 됩니다. 독소가 배출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호전 반응입니다. 아유, 여기 온 것만으로도 좋은데 너무 지금 어지럽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중증 대사질환에 급기야 뇌경색까지 찾아오면서 마지막 희망을 건 해독치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지금 욕심 부릴 때가 아니고 차근차근 가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자극이 제일 약한 자석침을 일단 오늘 치료를 해드릴게요. 붙여놓고 있으면 되니까. 호전 반응을 완화시키는 자석침과 함께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정상화시키는 집중 해독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해독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열흘째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심한 관절 질환으로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점순 씨가 나홀로 산책을 나섭니다. 20년째 지독히도 그녀를 괴롭혔던 혈압, 혈당 수치도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몸속 구석구석 쌓여있던 독소와 찌꺼기가 배출되면서 막힌 물길이 터지듯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되살아난 덕분입니다. 비까지 내리건만 바깥 공기는 왜 이렇게 상쾌한 걸까요? 여기 어제 진짜 10일 만에 나왔어. 침만 넣고 또 효소 먹으면서 난 거예요. 나 이렇게 못 썼어요. 진짜 이렇게 못 썼어. 건방에 이렇게 붙은 게 있었지. 나 이제 올라갈래.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은 모양인데요. 3주간의 해독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비로소 건강을 되찾은 지금 그녀의 건강한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머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허리하고 다리 이렇게 섰지를 못했어요. 섰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서요. 쓰고 당뇨, 혈압, 약을 끊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저희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얼굴이 달라지셨는데. 네,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우리 정원장님 10수년 동안 해독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는군요. 저희도 한번 해보고 네, 싶어요,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저도. 갑자기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네. 저것만 그런 건 없지 그게 않을까. 문제예요. 네, 항상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꼬아서 하는데. 예. 이 말은 우리 어머님 이 방송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예. 약발에 잘 받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럴 수 있는 네, 거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독을 하시면 누구나가 아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고혈압, 당뇨 30년을 앓던 저런 분들도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만 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저희 대한발효학회 회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은 기본이고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피부 난치 질환, 비만은 또 물론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중풍 후유증이나 치매, 파킨슨 같은 뇌신경 질환, 그리고 암 후유증으로 인해서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해독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독 전 네. 그리고 3주 해독 후의 상태입니다. 네. 한 10kg 정도. 특히 10kg? 특히 내 복부 쪽을 보십시오. 네. 내장 지방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발음이 빠졌어요. 진짜 그랬고요. 네. 다음 사진은요? 네, 저건 건선 사진입니다. 아토피 건선은 실제로 잘 완치를 시키긴 힘든 난치 질환인데 그렇죠. 저분은 제대로 해독을 하셔서 건선을 완치시킨 사례입니다. 네, 깨끗해졌네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항원이 있잖아요. 항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에 아마 이런 그 항원이 있는 분들은 이 식이요법을 잘하면 저런 형상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박사님, 그죠? 네. 네. 면역 치료죠. 그러니까 네. 그죠? 자,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는 그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분들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정화한다 그래서 그거를 밥을 안 먹고 10일 동안 독소를 해독한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걸 먹고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방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소가 많이 빠져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깜짝. 그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는 날 몸이 굉장히 가볍고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픈 곳이 호전되니까 몸도 가볍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생활에. 몸에 이게 원래 엄청 차봤거든요. 배도 찼고 이런데 하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몸이 아픈 부위가 이게 계속 아팠거든요. 인파 쪽으로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속도가 좀 빨라지고 몸이 한결 좀 뭐랄까 아픈 쪽이 헐 가벼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온열 치료법을 계속 하게 됐어요. 진짜 좋다는 걸 독소가 빠져나가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뽀송뽀송한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침을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예, 뭐 좋다는 침, 벌침 뭐 이런데 찾아도 많이 다녔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죠. 여기저기 좋다는 데는 차서 병원으로만 한 10몇 년을 제가 지금 다닌 것 같아요. 다녔는데 결국에는 제가 해독요법으로 제일 빨리 좋아지는 게 눈이 제일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어깨 아팠던 부분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꼬부러졌던 데가 바로 되면서 제가 병원은 지금은 하나도 안 찾고. 네, 좋군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저 효과가 단기적이지 않나? 다시 또 1년,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 네.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대로 해독을 하려면 네. 100일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세포 교환 주기가 네. 100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한 다음에는 음식을 질 좋은 음식으로 바꾸시면 관리만 잘하시면 다시 해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관리를 못 하시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네. 10일에서 한 달 정도 해독을 하신다면 1년 내에 쌓인 독소들은 모두 말끔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 이제 일단은 그렇죠. 안 좋은 몸의 청소는 해요. 네. 대청소를 하는 건데 그건 진짜 도움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것은 네. 정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바쁜 직장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입원해서 해야 되나요? 예, 집중 해독은 10일 정도 입원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제가 한번 운동해도 이게 안 빠져요. 여기 조금 남았는데. 올해 목표가 식스팩이었는데 도저히 무리예요. 조금 남아 있다고요? 네, 많이 남았어요. 시간을 내서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한의원 가실 때, 네. 뭐라 그럴까, 보약 드시러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 쫙 빼러 가요. 아, 진짜 그러네. 맞아요. 병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죠? 예, 시대가 달라지면 질병의 구조도 또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달라진 질병의 구조에 따른 치료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싱크대에 음식 찌꺼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맑은 물을 한 바가지만 부어주면 깨끗해집니다. 네. 하지만 그 독소, 찌꺼기 양이 많아서 배수관을 꽉 메우고 있다면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중물의 양만 늘어납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막힌 배수관의 찌꺼기를 빼주는 겁니다. 네. 그 찌꺼기, 독소만 제거해도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뭐 찌꺼기 치웠을 때는 깨끗하지만 다시 또 그렇게 방치해두면 다시 쌓이듯이 몸 안에 해독하는 그런 독소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나 저희 모든 분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실생활적인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내 몸의 독소를 잡아라 7가지 생활 해독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독소의 제일 배출구는 대변과 소변이라고 하네요. 그걸 잘 관리해라는 거죠? 네. 오케이. 오. 자,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호흡으로 배출하라. 땀으로 빼내라. 네. 에헤. 그리고요. 자, 세 번째는 효소를 활성화. 네. 체온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가 독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먼저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대소변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침에 쾌변을 보는 것이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내보내면 그 사람은 삼쾌라고 하죠. 네. 건강한 것입니다. 네. 대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지용성 노폐물이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어서 대변량을 좀 부풀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분을 적당히 섭취해서 좋은 대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대변이란 황금색 빛깔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모양, 네. 그리고 굵기, 네. 깐 바나나 알맹이입니다. 그거 말고. 아우, 상상되잖아요. 예. 그리고 냄새가 없어야 그거 됩니다. 바나나? 지금 아침 식사 시간이신데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황금보다 중요한 황금빛 제대로 된 모양의 대변을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소변으로서 네.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네. 발효차를 드시면 우리 임파순환을 도와서 소변을 아주 깨끗하고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뭐 이왕 말 나온 게 소변에 어떤 색이어야 됩니까? 색이 없는 거여야 되나요? 그렇죠. 소변 맑은 색이 나야 됩니다. 아, 그럼 뭐 노란색이라고나 이러면 안 아예 되는 거예요? 투명한 색이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바깥에서 한번 드시면 네. 소변이 누렇게 나오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변을 통해서 항상 내 몸이 정상적인지를 체크하시고 여성들은 생리를 통해서 네. 내 몸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맑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다음은 호흡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흡은 기화성 독소를 배출합니다. 네. 기체로 우리 몸에 있는 예를 들면 우라독 같은 게 호흡을 잘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내쉬는 숨을 10초간 하나, 둘, 셋 끝까지 내쉽니다. 네. 그러면 다시 호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10번까지 이렇게 숨을 내쉬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않을 텐데요. 깊은 호흡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나 단전 호흡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10초간 내뱉기 먼저 하시면 자연스럽게 숨이 깊어질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독소가 너무 많다 하시면 노래방을 가거나 네. 배꼽을 잡고 크게 웃는 것 이런 것이 호흡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의 장기의 긴장이 떨어지고 혈압은 높아지고 맥박수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간 기능이 저하로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것들은 세포나 우리의 DNA를 공격합니다. 네. 여러 무차별 정도로 공격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우리 몸에 엔돌핀을 증가시켜줍니다. 네. 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몸의免疫력을 증가시켜줍니다. 네. 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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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으세요, 그럼. 네, 웃읍시다. 그럼 다 끝내세요. 아니, 그리고 아까 네. 그 땀으로 빼내라는 것과 또 체온을 올리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뭐 운동을 좀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은 체온 올리는 방법도 궁금하고. 네. 저는, 네. 너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면 안 좋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약간 또 참 있잖아요. 뭐 두한 조결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예. 그렇죠. 어려운 항상 말씀하시는데. 몇 년째 되십니까? 네. 적당한 체온 그리고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이제 땀으로 독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그럴 정도로 땀을 빼서는 안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또 퀴즈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암이요? 예. 우리 몸에서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 가장 적게 발생되는 부위. 적게. 우리 몸에서 가장 적게 몸의 부위. 적게가 아니고 예. 소장에서는 암이 전혀 안 생기죠. 소장에서는. 예. 소장에서 안 생기고. 네, 그죠. 네, 소장암도 네. 가끔 있습니다. 예. 전혀 뭐 심장, 소장은 네. 암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거의 없던 정도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요? 인체에서 가장 체온이 높습니다. 네. 심장과 소장은. 그래서 우리가 35도 이하가 되면 그 암세포들이 활개를 칩니다. 네.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체온을 특히 심부 온도를 올리는 것이 네. 아주 중요한 건강법이자 해독 방법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3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내려주십시오. 내 몸의 독소를 잡아라. 7가지 생활 해독법입니다. 자, 뭘까요? 다음은. 이 강 박사님 늘 강조하시는 건데 네. 이게 충분한 수면은 해독의 정석이다. 네. 자, 그리고 식사 1시간 전에는 물을 마셔라. 식전물? 네. 그래요? 예. 네. 걷고 뛰어라. 운동이 답이다. 네네네. 사실 뭐 수면하고는 운동하고는 저희가 늘 말을 했으니까 이제 수면이야 그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네네.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장치이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물을 식전에 먹으라고요? 예. 식전에 1시간 전에 먹어요. 그리고 예. 예,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네.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는데 네.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들이 제시한 방법들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식전 1시간 전에 500cc의 물을 한꺼번에 먹는 것입니다. 네.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네. 적어도 30분 전에 미리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까 갈증이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미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셔줘야 됩니다. 음흠. 그래서 식전 1시간 전 500cc를 마셔서 한 1.5리터 정도를 미리 마실 것. 네. 그다음에 식사 후에는 입을 헹굴 정도로 간단히 마실 것. 네. 예, 그리고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경우는 마신 것 이상으로 수분을 배출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 많이 먹어요. 따져보면 음료수나 주스나 커피를 많이 먹는. 그거는 수분 섭취량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성인이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고 고령자는 또는 신장 환자들은 1리터 이하의 물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네. 아니, 물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네. 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한잔 하시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을 네.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많이 마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체중 관리가 잘 되나 봐요. 아니 근데 요즘은 물을 많이 마시는데 많이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붓는 것 같아, 희한하게. 예. 자꾸 아까부터 붓는다 그래요. 아니, 좀 부어요 요즘. 해독요법을 해봐야 실천하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붓는 겁니까? 이게 원고에도 전혀 없고 해독하고도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사실 몸이 붓는다는 것도 좀 어떤 독성이 있다거나 아니, 잘 아까 몇 배출이 안 단계였죠?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까 몇 단계죠? 3단계? 예, 몸이 예. 붓는 증상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예. 독소가 있는 거죠. 독소가 지금. 3단계 정도 와 있는 거죠.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데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몸에서 적당하게 우리 인체 대사, 우리 몸을 좋게 세포의 수분을 전달한 이후에 네. 나머지 수분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배출이 안 되니까 자꾸 몸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출을 막고 있는 독소를 해독할 것, 네. 그리고 대소변, 땀으로, 호흡으로 네. 이렇게 우리의 그 독소들을 배출할 것, 네.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충분한 수면이 해독이 되는 거는 다 압니다만 한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수면 말씀하셨는데 잠을 못 주는 게 다 아는데 사실 이게 저도 요즘 궁금하죠. 불면이 좀 와요. 저도 네. 이제 자꾸만 잠이 좀 들어와요. 그거 전에는 아니고 잠꾸러기였는데 지금은 자꾸 잠이 들어오기 더 웃긴 건 뭐냐면 중간에 자다가 한번 깨잖아요. 네. 잠이 또 안 잠을. 와. 아, 정말요? 새벽에 잠이 한번 딱 깼어. 그럼 안 와요 또. 어떻게 하면 부럽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네. 예,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과로한 몸을 풀고 네. 반신욕을 하거나 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푸시도록 할 것이고요. 네. 네. 세 번째로는 4시간 전 취침 4시간 전에는 음식을 가급적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드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네. 사실 그날 아침에 그날 자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나 혹은 자고 나서의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면 잠이 안 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 어제 진짜 생각하죠. 기자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내일 가서 일 이거 해야 돼. 이러면 잠이 안 오거든. 네. 맞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시간에도 몸속에 독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당부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병장수의 비법이라 하면 무슨 거대한 비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병장수를 하시려면은 먹는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합니다. 네. 질 좋은 음식을 소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독소가 더 이상 우리 몸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두 번째, 무병장수를 위해서 1년에 10일 이상은 해독 휴가를 주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스스로 자연치유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에 탈출해서 면역력을 배가시키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네. 곁에 계신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과 축복과 평화로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독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네. 독들을 섭취하고 있었구나. 그렇군요. 그걸 이제 좀 똑똑히 좀 알아가지고 좀 멀리 하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그죠? 좀 그 전문가의 지식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게 참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부어서 네. 좀 다음 주는 좀 빼고 올게요. 저도 네, 해독 좀 하고 오세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채담 한방병원의 정수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드릴게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고요.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9층 문화홀에서 척추관 협착증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효성시티병원 권호영 병원장님과 함께 좋은 강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건강 챙겨가십시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걸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 오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저희 퀴즈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한방 해독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독이 쌓일까요? 네. 자, 1번입니다. 네. 음식. 음흠. 2번 네. 자, 약물. 약물. 예. 네. 3번 스트레스입니다. 아하.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저희 공개 클리닉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트위터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주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오랜만에 야외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실제로 직접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할 텐데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무료 건강검진 행사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때 가장 많은 질환, 고민을 좀 하는 질환이 바로 심뇌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전화 접수를 받아서 경동맥 초음파도 하고요. 그리고 심전도 검사, 뇌혈류 검사까지 현장에서 무료 검진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저에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